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스비가 오르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물가가 올라 있습니다. 주유소 가격표 숫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뉴스는 먼 나라 전쟁 이야기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연결고리를 설명합니다. 이란 전쟁이 왜 당신의 지갑과 직결되는지, 그리고 이 전쟁이 최악으로 흘렀을 때 세계 경제에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수치는 모두 WEF, 골드만삭스, 채터마우스 같은 세계 최고 연구기관들의 자료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미 경고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지점부터 짚겠습니다. 호르무즈 해역.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닷길입니다.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34km,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물길 하나를 통해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지나갑니다. 전 세계가 하루에 쓰는 원유 중 2천만 배럴이 여기를 통과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 원유를 공급하는 수도관이 있는데 그 수도관에서 가장 중요한 밸브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리고 그 밸브가 지금 잠겨 있습니다. MIT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사이먼 존슨이 단언했습니다. 이 해협을 대체할 공급 능력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대체 경로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회도로 없는 터널이 막힌 것과 같습니다. 이 밸브가 잠기자 제일 먼저 반응한 건 유가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날 원유 한 배럴 가격은 $70였습니다. 전쟁 첫날 하루 만에 15% 올랐습니다. 이후 $120를 돌파했습니다. 16일 만에 $70에서 $120. 물가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어제까지 $10,000이던 물건이 오늘 17,000원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2주 만에.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 전쟁은 세계 석유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차질을 야기하고 있다. 역사상 최대.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기름값이 좀 오르면 어때? 대중교통 타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원유는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약, 비료, 옷감, 세제, 포장재 전부 원유로 만들어집니다. 원유값이 오르면 이 모든 것의 가격이 오릅니다. 기름값 충격은 주유소에서 끝나지 않고 마트 진열대 전체로 퍼집니다. IMF 총재의 계산이 있습니다. 유가가 10% 오르면 전 세계 물가가 0.4%포인트 오릅니다. 지금은 70%가 올랐습니다. 계산하면 전 세계 물가가 약 3%포인트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WEF는 최악의 경우 유가가 배럴당 $150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다음으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나빠지는 상태입니다. 마트 물건값은 올라가는데 월급은 제자리고 직장은 불안한 상황, 바로 그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상황이 되면 정부도 손을 쓰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원래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려서 잡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대출 이자가 오르고 소비가 줄어 경기가 더 나빠집니다. 반대로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그러면 물가가 더 오릅니다. 냉탕과 온탕 사이에 갇힌 것입니다. 냉탕에 들어가면 경기가 죽고 온탕에 들어가면 물가가 폭발합니다.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UC 버클리 에너지 연구소장 세버린 보렌스타인의 말입니다. 두 문제는 정반대의 처방을 요구한다. 도이체방크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공동 분석 결과입니다. 유가가 배럴당 $140에서 두 달만 유지돼도 유로존, 영국, 일본은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서고 미국도 경제가 사실상 멈추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지금 세계 경제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쌓인 빚이 엄청납니다. 금리가 오르면 그 빚의 이자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기업들이 흔들리고 나라들도 흔들립니다. 중동 글로벌 문제 국제위원회 선임 연구원 프레데릭 슈나이더의 경고입니다. 고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결합되면 자산 버블이 터지고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새로운 부채 위기가 올 수 있다. 2008년 전 세계 은행들이 흔들리고 수천만 명이 직장을 잃었던 해입니다. 미국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을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니 미국은 괜찮은가 아닌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쉐일 혁명 덕분에 석유를 꽤 자급합니다. 하지만 원유는 전 세계가 하나의 마켓에서 거래됩니다. 산지가 어디든 가격은 같이 움직입니다. 중동 기름값이 오르면 미국 주유소 가격도 같이 오릅니다. 캘리포니아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를 돌파했습니다. 전국 평균도 1년 전보다 55센트 올랐습니다. 모기지 금리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2주 만에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 이미 대출 받은 사람 모두 부담이 늘어납니다. 전쟁 비용도 있습니다. 브라운 대학교 전쟁 코스트 프로젝트 연구원 하이디 펠티어의 말입니다.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 이자 비용만 이미 $1조 넘었다. 원금은 한 푼도 못 갚았다. 전쟁은 끝나도 청구서는 수십 년째 날라옵니다.
그리고 달러가 강해지면 미국 제품은 해외에서 비싸져 수출이 줄어듭니다. 전쟁을 일으킨 나라지만 그 경제적 청구서는 미국 시민들도 함께 받습니다. 2026년은 미국 중간선거의 해입니다. 갤런당 5달러 기름값은 무서운 정체적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 이야기입니다. 유럽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 가스 의존에서 벗어나려고 수년을 고생했습니다. 카타르, UAE, 노르웨이 쪽으로 에너지 공급선을 새로 뚫었습니다. 겨우 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카타르 시설이 피격됐습니다. 2번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채텀하우스 분석에 따르면 전쟁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면 유럽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사건이 있습니다. 이란 미사일 한 발이 터키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란은 밀수라고 했지만 터키는 나토 멤버국입니다. 나토 규칙 5조는 동맹국 하나가 공격받으면 모두가 함께 대응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발동되면 유럽 전체가 방위비를 대폭 늘려야 하고 그 돈은 국민 세금에서 나옵니다. 키프로스의 영국군 기지도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유럽 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국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챕터가 한국 시청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CT은행 이코노미스트 김진욱의 말입니다. 유가 상승이 GDP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주요국 중 한국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왜 한국이 가장 취약할까요? 한국이 쓰는 원유의 70%가 중동에서 옵니다. 그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즉, 한국 원유 공급의 3분의 2가 지금 막혀있는 그 해협에 달려 있습니다. 더 무서운 숫자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LNG, 천연가스 재고는 9일치입니다. 9일, 열흘도 안 됩니다. 아파트 가스가 꺼지기까지의 시간이 9일입니다. 공장 가동이 멈추기까지의 시간이 9일입니다. 코스피는 개전 후 3거래일 만에 6,000선에서 5,000대로 무너졌습니다. 시가총액 185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더 올라 이미 오른 물가에 기름을 붓습니다. 정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연료 가격 상한제를 발동했습니다. 호주, 캐나다,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긴급 수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타르에서 매일 들어오던 물량을 단숨에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0.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추산합니다.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그것이 수십만 개의 일자리와 직결됩니다. 일본은 150일치 원유 비축률을 갖고 있습니다. 단기 충격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을 넘어가면 일본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중국은 130일치입니다. 비축량이 많아 보이지만 중국 경제는 원래도 성장 둔화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철광, 화학, 전자공장 원가가 올라 수출 경쟁력이 더 떨어집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나라 수출도 타격받습니다. 동남아는 더 어렵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이 나라들은 버는 돈의 5에서 8%를 에너지 수입에 씁니다. 에너지가 비싸지면 나라 살림 자체가 흔들립니다. 필리핀 화폐는 이미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디젤 가격은 38.6% 올랐습니다. 파키스탄 증시는 개전 첫날 하루 만에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역대 최대 단일일 하락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지만 6개월 뒤 가장 크게 느껴질 충격이 있습니다. 식량 위기입니다. 비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작물을 키우려면 비료가 필요합니다. 비료를 만들려면 천연가스와 유황이 필요합니다. 그 천연가스와 유황이 지금 막혀있는 호르무즈 해협 너머에 있습니다. 이란, 카타르, 사우디, UAE가 전 세계 요소 비료의 절반을 공급합니다. 지금 그 공급이 끊겼습니다. 결과가 수치로 나왔습니다. 요소 비료 수입 가격이 단 일주일 만에 32%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7% 올랐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봄 파종기입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 비료가 없거나 너무 비쌉니다. 농가들은 비료를 덜 쓰거나 파종 면적을 줄입니다. 그 결과는 가을에 나옵니다.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2027년 세계 식량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의 위기가 내년의 밥상의 청구서로 날아오는 구조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도 비료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전 세계에서 2,700만 명이 추가 빈곤에 빠지고 2,200만 명이 기아에 처했습니다. 이번 충격은 그보다 더 넓은 공급망을 동시에 타격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말입니다. 식량과 에너지 가격 급등은 식비 지출 비중이 높은 개도국 저소득층에 가장 가혹하게 작용한다. 이집트는 수에즈 군할 통항이 줄었으면서 연간 약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이는 충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카타르는 전 세계 헬륨의 40%를 생산합니다.
헬륨은 반도체 공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재입니다. 칩을 만드는 과정에서 온도를 낮추고 공기와 반응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씁니다. 카타르 가스 시설이 피격됐습니다. 헬륨 공급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헬륨이 부족해지면 반도체 공장 가동률이 내려갑니다. 칩이 부족해지면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제품 생산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2020년에 이미 경험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하나가 부족해서 자동차 공장들이 멈췄던 그 사태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인텔 모두 같은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유황도 있습니다. 걸프 지역이 전 세계 유황의 45%를 공급합니다. 유황은 구리 재련했습니다. 구리가 비싸지면 전선, 배터리, 전기차 가격이 오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전기차로 바꿔야 하는데 전기차 부품 가격이 오르는 아이러니입니다. 물건만 문제가 아닙니다. 물건을 나르는 길도 막혔습니다. 홍해는 2025년 내내 예멘 후티반군의 공격으로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2026년에는 다시 열릴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 전쟁으로 그 기대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호르무즈와 홍해 두 바닷길이 동시에 막혔습니다. 세계 무역의 핵심 동맥 두 개가 동시에 막힌 것은 현대 무역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배들은 아프리카 남쪽 끝을 빙 돌아가야 합니다. 2주에서 3주가 더 걸립니다. 기름도 더 들고 운임도 오릅니다. 보험사들은 중동 해역 보험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바이 공항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에미리트 항공, 에티하드 항공, 카타르 항공이 운항을 멈췄습니다. 에어인디아, 루프트한자, 브리티시 에어웨이, 캐세이 퍼시픽 등 중동 노선을 끊었습니다. 매일 4,000평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습니다. 세계화가 만들어온 빠른 공급망이 한순간에 느려지고 있습니다. 산유국들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닌데.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 파루크 수사의 분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2달간 봉쇄된다면 카타르와 쿠웨이트의 GDP가 각각 14%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14%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국 경제가 1%만 역성장해도 뉴스가 난리가 나는데 14%는 대공황 수준입니다. 카타르 에너지 장관이 직접 말했습니다. 전장이 계속되면 우리도 액선처나 전장을 중단하고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가 붕괴할 것이다. 산유국 장관 본인이 세계 경제 붕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이란에서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두바이 공항이 마비됐습니다. 중동의 화려한 경제 허브들이 전쟁 속에 멈춰서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더 먼 곳으로 갑니다. 가난한 나라들의 이야기입니다. 전쟁 피해는 항상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끊습니다. 로이 연구소의 분석입니다. 라오스,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나라들입니다. 에너지 수입 비용이 폭증하고 돈 가치가 떨어지고 외국 자본이 빠지고 금리는 올리라는 압박까지 받습니다. 네 가지 충격이 동시에 덮치는 겁니다. 이 나라들은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태평양 작은 섬나라들은 더 극단적입니다. 이 나라들은 버는 돈의 15에서 15%까지를 에너지 수입에 씁니다. 국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방법이 없고 식량도 수입에 의존합니다. 에너지가 비싸지면 나라 살림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미 필리핀 화폐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디젤 가격은 38.6% 올랐습니다. 파키스탄 증시는 개전 첫날 하루 만에 1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역대 최대 단일일 하락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더 먼 곳으로 갑니다. 러시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동 원유 공급이 막히면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의 몸값이 올라갑니다. 러시아는 에너지를 팔아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댑니다. 중동 전쟁이 러시아 금고를 채워주는 역설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이란 전선으로 분산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 전쟁이 서로를 강화하는 구조입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비교적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이란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도 결국 에너지 비용 상승의 충격은 피하지 못합니다. 공장 원가가 오르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미 미국 관세 전쟁으로 흔들리던 중국 경제에 또 다른 무게가 얹히는 겁니다. 중앙아시아 6나라 외교장관들은 3월 초 긴급 전화회의를 열었습니다. 독자적으로 이 위기를 관리하겠다는 신호입니다. 미국 중심 세계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흐름이 이 전쟁을 계기로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최악의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WEF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전쟁은 관세 전쟁, 팬데믹 부채, 간신히 억제하기 시작한 인플레이션 압력 위에서 이미 체력이 바닥난 세계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마라톤 선수가 42km를 거의 다 뛰어 탈진 직전인데 거기서 누가 등에 짐을 얹은 것과 같습니다. 시카고 대학 에너지 정책 연구소장 샘 오리의 말입니다.
과거에 호르무즈 해협이 6개월 봉쇄되는 시나리오를 제안했다면 웃음거리가 됐을 것이다. 지금은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는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가 $150 돌파, 호르무즈 해협 6개월 봉쇄, 나토 5조 발동, 우크라이나 전선 확장, 대만 해협 압박, 이 5가지가 동시에 펼쳐지는 시나리오. 1년 전이면 공상과학소설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전문가들이 그 확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채텀하우스의 경고입니다. 최악의 경우 파키스탄, 스리랑카, 라오스 등 이미 부채 위기를 겪은 나라들이 국가 부도 위기에 다시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73년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액선 천하를 중단했습니다. 그 결과는 1970년대 내내 이어진 스태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10년 가까이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1973년과 지금은 다릅니다. 더 나쁜 방향으로 다릅니다. 1973년에는 코로나19 이후 쌓인 빚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전쟁이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그 모든 충격을 안고 이 전쟁을 맞고 있습니다. 몸이 멀쩡한 사람이 감기에 걸리는 것과 이미 폐렴인 사람이 감기에 걸리는 것은 다릅니다. 세계 경제의 운명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언제 다시 열리는가? 전쟁이 빨리 끝나면 세계 경제는 충격을 버티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에너지, 식량, 금융, 지정학의 충격이 층층이 쌓여 아무것도 듣지 않는 주고적인 위기가 됩니다. 2026년 3월 16일 오후 8시, 전쟁이 시작된 지 17일째입니다. 유가는 배럴당 $100를 넘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막혀 있습니다. 협상 신호는 없습니다. 어느 경제학자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알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경제를 마비시킵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미룹니다.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습니다. 은행들은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전쟁이 낳은 가장 무서운 경제적 피해는 총성이 멈춘 후 오랫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